이명박 대통령은 생활 필수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값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신설기업은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가 인정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추값이 대형 소매점 기준으로 5,000에서 6,000원대를 유지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연속 국외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 아래 훨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860선대에 머물렀는데요. 1.1% 내렸고요. 1868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1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다가 드디어 오늘 매도를 했고요. 장중에는 개인만이 외롭게 매수를 했었는데 후반부에 기관이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0.5% 내리면서 494선을 가리켰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리는 폭도 코스피보다는 좀 적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지지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업종별로 상황을 지켜봤을 때 금융업종, 그중에서도 운영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종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10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를 포함한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코스피 나흘째 조정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일단 확인하고 가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1포인트 내리면서 186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892포인트에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움직임은 급락세였습니다. 오늘장 1857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장대 음봉이 나타났는데요. 5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들이 돌아선 점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2천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매도했었던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늘장 250억 원 정도 소폭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강하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오늘 3,400억 원 정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견조한 조정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2.7포인트 내리면서 494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498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490선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역시 5일선 지지하지 못한 채 마감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역시 개인 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개인이 24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해서 매도했는데요. 기관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60억 원 넘는 물량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0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원 70전 급등하면서 1131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24원으로 출발했는데요.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발 상승세가 나타나고요. 어제 정부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에 과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중에는 1130원대까지 진입하면서 오늘 1131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두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한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2% 내렸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오늘장에서 조정받았습니다. 2%대로 내렸습니다. 장중에 신한주주가 상승세 보여줬지만 약세 전환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약보합에 마감했고요. KB금융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0.7% 올랐습니다. LG화학이 4.6%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외국인 매도에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2.3% 내렸는데요. 역시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0.4% 올랐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오늘까지 약보합에 내리면서 3거래일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오늘 1.4% 올랐습니다. 다음은 오늘 0.8% 올랐는데요. 외국인과 외국계 창고 통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동서가 내렸고요. 메가스터디가 오늘 1%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태웅은 3% 큰 폭으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그래도 은행주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하지만 한간에서는 4분기 실적 기대치를 낮추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경고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가 약세로 전환한 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이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우리금융이 2% 올랐습니다. 기업은행도 2% 오르면서 은행주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들은 오늘 약세장 속에서 급제동에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어제장에서 상승했지만 오늘장에서는 2%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였고요. 한라공주가 3%대로 큰 폭으로 내리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약세였습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어제장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조정이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남아있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1.9% 내렸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 가까이 내렸고요. STX메탈과 태용이 3%대로 내리면서 조선주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산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기계주들이 약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두산그룹주들이 동반해서 약세였습니다. 두산이 약보합에 마감했고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2%대, 두산건설이 3% 하락하면서 두산그룹주가 약세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은 화학과 운송 장비주들을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 연결해서 구체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또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정이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오늘처럼 조정폭이 깊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 좀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현물에서 20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중국에서 좀 기습적으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지준율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일본이나 미국 전체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 측면에서 갑자기 이제 지준율 인상을 하면서 결국 지금 시장의 반등 그 시나리오가 결국 유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이제 좀 반영을 했고요. 어제 FED의 부의장이 이제 그 미국의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면은 약간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특히 선물에서 상당히 많은 매도를 보였는데요. 오후 1시 정도에 한 7,000계약 넘게까지 매도를 했다가 막판에 이제 한 4,500계약까지 매도세를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매수차익 잔고가 10조 5천억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역사상 신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오늘 차익 매도에서 한 1,660억 정도 매도세가 나왔는데 어차피 좀 이런 그 고평가되었었던 차익 매수 잔고가 일정 부분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조정 없이 올라온 증시였기 때문에 약간의 좀 쉬어가기 측면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반영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1,900을 넘어서면서 좀 급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업종이 메이저 측면에서 봤을 땐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IT 업종에 대한 순환매를 좀 기다리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3분기 어닝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당히 많이 하회를 했기 때문에 IT에 대한 좀 실망감이 있는 가운데 이제 살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없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주도주들의 기술적 조정을 좀 이끌어왔고요. 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에서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런 좀 단기적인 좀 반전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큰 추세상으로 봤을 때 상승세가 꺾였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간에 올라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세가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옵션 만기 이후까지는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는 이런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더라도 결국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살만한 그런 대형주 업종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일단은 많이 급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단기간에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좀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유효하다라고 하면 결국 유동성의 확대, 양적 완화 정책이 유효하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일적인 기간 조정 국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좀 장중에 나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 쪽에서 쭉 순 매수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거래일 만에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옵션 만기일이 눈앞에 또 다가왔습니다.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뭐 베이시스 자체는 크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0.7 정도는 평균 베이시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매수 차익 잔고가 9월 만기 이후에 차익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매수 차익 잔고가 상당히 급증한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선물을 가지고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세로 돌아선 가운데 선물에서 베이시스를 상당히 많이 다운시키면서 차익 매도가 나온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비차익 매수세 차익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베이시스 차이를 보고 들어오는 물량들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차익 매수세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비차익 매수세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10월 4일을 제외하고는 10월 들어와서 계속 매수세가 오늘 같은 경우는 69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의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기일 전후까지 이번 주에는 일단 차익 실현 나온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일정 부분 나오면서 흔들 수는 있겠지만 비차익 매수가 지속되는 한 일단 지수의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좀 상방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조정이 있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방향성을 꾸준히 유지하려면은 해외 변수들도 좀 따라봐 줘야 되겠죠. 오늘 밤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지난주 주말에 실업률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해외 지표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FED 부의장이 이제 저금리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 같은 경고를 하면서 이게 유동성 완화 정책이 약간 기조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쪽에서 6개 대형 상업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0.5% 한시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있는 오중전회가 개막이 되는데 거기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실망스러운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지금 증시를 좀 오늘 조정을 이렇게 유도한 것 같은데요. 중국 지수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오후장 들어와서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은 뭐 크게 해석하실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긴축이라는 재료가 오랜만에 나왔을 때 시장에서 단기적인 충격을 받는 것들을 보시면은 여전히 전 세계적인 경기 펀더멘털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 유동성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지표보다는 실적 발표 일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 미국장에서 이제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IT 업종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에 대한 실망을 좀 준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텔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인텔뿐만이 아니라 애플이나 코카콜라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BOA 같은 각종 업종 대표주들이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여부에 따라서 호전 여부에 따라서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이어졌었던 그런 유동성 장세보다는 실적 장세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시장에는 긴축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조금은 방향은 상향이지만 조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사실 이틀 전부터 일부 대형주 종목들은 마이너스 한 4~5%씩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자동차나 건설이나 이런 업종들이 강해서 좀 가려 있었지만 그래서 메이저들이 사기에는 좀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환율도
좀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포트 비중에서 대형주 비중을 일단은 한 20-30%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향이 꺾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주도 업종이 약간 좀 쉬고 있는 국면이고 실적이 좀 하향되는 업종들은 상당히 시장보다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20-30% 정도는 현금 보유를 통해서 최소한도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나 시장 방향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좀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만한 좀 조정 횡보장이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주 가지고 시세를 상당히 오랫동안 또 길게 끌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좀 유지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나 일부 테마성 관련주들이 이제 대형주들이 좀 눌리니까 틈새 시장으로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런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대형주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실적 호전되는 그런 중소형주의 순환매매를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시선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혁진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 필수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값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품목들을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며 품목 하나하나 조사해 국제 시세보다 비싸다면 대책을 세워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생활 물가 항목 52가지에 대해 품목별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수급 상황은 어떤지 분석해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신설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하고 작년 말 현재 62.9%인 고용률을 2020년까지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략에 따르면 신설기업은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스키장 등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 주당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5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합니다. 배추값이 대형 소매점 기준으로 5천에서 6천 원대를 유지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예년보다는 2배 이상 높은 가격이지만 추석 직후보다는 진정된 수준입니다. 또한 이달 중순 들어 준고랭지 배추의 출하량이 늘고 있어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오늘 신세계 이마트에서 배추는 지난주와 같은 포기당 6,450원에 팔리고 있으며 롯데마트에서도 5,97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은 오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매 가격 기준으로 어제 5,381원이었던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오늘 3,802원으로 29%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기준 환율은 지난달 10일보다 4.23%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시아 주요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하락폭은 싱가포르 달러화 2.77%, 태국 바트화 2.72%, 일본 엔화 2.60% 등 최대 2%대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거센 환율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위안화는 1.63%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두드러지는 이유에 대해 자본 유출입이 매우 자유로운 우리나라의 환율 체제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지난 9월 개장한 조기 종료 워런트 시장의 거래 대금이 한 달 만에 일반 주식 워런트 시장 대비 30%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5일 사이 조기 종료 워런트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4,586억 원으로 일반 ELW 시장의 29.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이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적립식 전용 펀드 하나 UBS 아이비리그 플러스 적립식 주식형 펀드를 판매합니다. 펀드 가입 고객에게는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자립형 사립학교인 하나고등학교와 국내 유명 대학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키움증권이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실전투자대회 2010 키움 영웅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주가 연계증권 리그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가 접수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이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마이 비즈니스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최저 9.9%의 금리로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상가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해줍니다. 네,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 아시아 지역 증시는 각각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봅니다. 일본 증시는 2%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엔화 강세 때문에 수출주들이 상당한 부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낙폭을 좀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는 0.9% 오르면서 현재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준율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부담이 되는 듯 싶었는데 긴축 우려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현재는 0.9% 오르면서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